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신지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서울에서만 3,000건 넘는 전세 매물이 증발했습니다. 강동구는 10채 중 7채 이상이 사라졌고, 광진구는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집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어디서든 들려오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힘든데 2026년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는 4만 6천여 가구에서 내년 2만 4천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부족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전세 계약의 덕, 갭투자 차단, 전세 사기 공포 세 가지가 얽혀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시장을 뒤흔들 구조적 전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 대란의 정확한 원인과 다가올 2026년 공급 절벽,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응할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섭기도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전세 매물 증발 현황. 서울 전세 시장의 풍경은 지금 그야말로 사막화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이 24,986건으로 11.6% 감소 약 3,000건이 증발했습니다. 단순히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간 겁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충격은 더 큽니다. 강동구는 불과 석 달 만에 1,681건이 사라지며 67.7%나 증발했습니다. 원래 10채가 나와 있던 전세 매물이 이제는 3채도 남지 않은 셈이죠. 광진구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송파구 역시 30.9% 감소, 용산도 17.4% 줄었습니다. 강남항, 강변 등 인기 지역에서는 이제 전세 매물을 찾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교통체증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는 전세 시장이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게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2차선 좁은 길로 줄어든 겁니다. 모두가 몰리니 당연히 극심한 정체가 생기고 전세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매물 감소가 단순히 한두 달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갱신 계약, 갭투자 차단, 전세 사기 공포라는 세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공급 축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 대란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의 사라진 매물들은 서막에 불과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2. 전세 시장이 말라버린 세 가지 원인. 전세 매물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큰 요인이 동시에 얽히면서 시장을 말려버린 겁니다. 첫 번째는 갱신 계약의 덫입니다. 전세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세입자들은 일단 지금 집에서 2년만 더 버티자는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비율은 44.5%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신규 전세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으면서 전세 시장의 숨통이 완전히 막히고 있는 거죠. 전세 10건 중 4에서 5건이 새 집이 아니라 그냥 눌러앉기라면 매물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갭투자 차단 효과입니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으면 시장에 전세 물량이 자연스럽게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늘어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집을 사려면 세금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내야 합니다. 결국 전세시장에 물을 채워주던 투자 수도꼭지가 정부 규제로 막혀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전세 사기 공포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빌라 대신 아파트만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의 70% 이상이 빌라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비중이 63% 이상으로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무섭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아파트를 선택하니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되고 공급은 한정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수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상담하신 40대 직장인 아버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이 학군 때문에 반드시 이사를 원했지만 지난 몇 달간 발품을 팔아도 전세 매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나온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여러 달을 고생한 끝에 원하던 지역 이사를 포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갱신 계약으로 2년 더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연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계약 갱신권 사용률이 44.5%, 전세 계약 10건 중 거의 절반이 이런 갱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로 나와야 할 전세 물건이 잠기면서 시장 전체의 매물 부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버님처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선택을 하는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달 버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3. 2026년 공급 절벽 더 큰 파도. 지금 전세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더 큰 문제는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공급 절벽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2025년 올해 서울 입주는 약 46,700가구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 내년에는 이 수치가 24,400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단순히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 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기준 대비 하반기 입주 물량이 약 3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시장 불균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세 구하기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전세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다가올 큰 파도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문제는 정부 통계와 시장 체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까지 포함해 공급이 충분하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사 들어갈 수 있는 건축 완료 물량은 최소 3에서 6년 뒤에나 등장합니다. 당장 필요한 빵이 없는데 빵 반죽은 충분하다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또한 정부 통계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입자들은 지금 오직 아파트 전세만 찾고 있죠. 그러니 통계와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6년은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전세시장 붕괴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상황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내년은 훨씬 더 극단적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세가율 상승은 매매시장 압력. 전세시장이 이렇게 빠듯해지면 자연스럽게 매매시장에도 불씨가 옮겨붙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가 5억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50%가 되죠. 지금처럼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급등하면 전세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전세가율 상승이 곧바로 매매 수요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7억, 8억을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두느니 차라리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전세와 매매의 간극이 좁아질수록 세입자의 선택은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 시장은 곧 매매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조짐이 보입니다. 전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하락세였던 매매 가격이 다시 지지를 받거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인기학군지, 교통요지,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일수록 이 현상은 더 뚜렷해집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일제히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규제와 금리 부담 때문에 매수 심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세 대란이 매매 시장까지 파급될 수 있는 불씨라는 점입니다. 공급 절벽으로 전세 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전세 시장의 혼란은 단순히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 시장 참여자,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 앞으로 집을 사야 할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전략.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 시장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불안해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한 아파트 단지를 주목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시장 유동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강진구,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은 아직 허가구역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묶여 있습니다. 이런 곳은 매매와 전세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고 전세가율이 합리적인 구축 아파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전세가 치솟을 때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비교하며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대규모 입주 예정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일정한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입주 시점에는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시점을 노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전세 만기가 1에서 2년 남았다면 지금부터 리스트업을 해두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가격과 매물 변화를 몸으로 느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곳이니까요. 결국 핵심은 무작정 불안해하기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세 대란이 불가피하다면 그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지를 먼저 잡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세 시장이 왜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 공급 절벽이 어떤 충격을 몰고 올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올해 전세난은 예고편일 뿐 진짜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지금의 전세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아파트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마저 절반으로 줄어들어 더 극단적인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준비의 시간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합리적인 단지를 살펴보고 수도권 대규모 입주 시점을 체크하며 발품을 팔아 현장을 확인한다면 남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용기 있게 한 발 앞서 준비한 사람의 편에 서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 대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만 방향을 알고 대비한다면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신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